한밤 뉴욕 증시를 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봅니다. 이항용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용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하스탁 열어보기 전에요. 시장이 조금 뜨거워지고 있어서 시장이 좋았던 배경들, 이슈들을 한번 엮어서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그 주시장이 오늘 4일 연속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시장이 정말 어렵다 하고 이제 진짜 큰일 났다 뭐 경고의 목소리가 또 여기저기서 들렸는데요. 네. 어저께 우리나라 시장도 깜짝 놀랄 만한 또 코스닥 4% 오르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이 또 주식시장이고 또 그렇죠. 한국 주식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국 시장은 지금 4일 연속 오늘 올라갔고요. 특히 S&P 500은 1.9%가 올라갔습니다. 1.9%라는 것 자체는 4월 27일 이후 또 최고의 하루를 보냈고요. 또 오늘 보시면 이제 테슬라 좋아하시면 테슬라도 오늘 또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지 않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올라갔는데 가장 큰 건 역시 두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금리 문제죠.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뭐 전 세계 뭐 개인 투자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해석하고 싶은 건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 뭐 똑같은 말 했지만 지난 9월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10월도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결국은 야, 이거 금리 인상은 좀 마무리된 거 아니냐. 네. 끝났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죠. 12월에 네.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모르죠. 여기 한 20% 정도 확률 남아있지만 그보다는 절대 다수가 다음 달에도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월 달에 얘기했던 점도표랑은 딴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한 번, 내년 두 번인데 지금 벌써 내년에 세 번, 빠르면 내년 4월 정도, 기껏해 내년 6월 아니면 9월 정도였는데요. 지금은 4월도 내년 하반기랑 비슷해서 거의 확률 비슷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은 내년에 세 번 내지 뭐 네 번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상을 끝났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있다. 거기에 공감대가 투자자들 사이에 있다는 것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익 증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요. 발표된 실적들이나 특히 마진율이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적 대비 지금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반등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리랑 실적의 문제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오늘 밤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요. 예. 어저께도 제롬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역시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데요.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밤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제 주요 이제 같은 고용부에서 하는 거가 되겠는데 우리식으로 보면은요. 뭐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더라고요. 네, 단위 노동 비용이랑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임금을 많이 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상승률과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산성이 증가율이 있죠. 예. 생산성이 예를 들어서 아주 단단하게 10% 정도 생산성이 개선됐다면 임금으로 한 9%, 10% 올려줘도 그러네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여태까지는 기본적으로 2021년 6월 이후요. 거의 2년이 조금 넘는 동안에 생산성보다 쉽게 얘기해서 비용이 더 늘어났던 겁니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생산성 10% 올라갈 때 고용 비용이 11% 올라갔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션은 바로 압박이 되는 거죠. 근데 바뀌었네요, 지금? 이게 지금 0. 마이너스 예. 0.7이라는 숫자가 나온 겁니다. 0.8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예상치는 플러스 0.7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또 올라갈 줄 알았는데 이게 내려간 겁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고용에 대한 것도 아무리 더 강하더라도 임금만 이렇게 생산성보다 더 오르려면 상관없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예. 바로 그것들이 이번에 보여줬다. 물론 이거는 이제 약간 보조 지표가 되겠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밤에 나올 고용 보고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결과 말씀드렸다시피 금리의 문제 그리고 바로 말씀드렸던 이런 고용시장에 대한 또 하나의 보조적인 지표 이런 것들이 하면서 오늘 3대 지수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지수 1.7, S&P 500 1.8, 나스닥은 1.8%가 올라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그런 것들이 오늘 하루에 마감된 시황이었다라고 간단히 먼저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11월은 조금 달라지는 걸까요? 확실히 첫 주에 포문을 FOMC가 잘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가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간밤에 발표한 애플 실적부터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지금 제가 또 인베스팅닷컴의 시간의 주가를 보니까 3.6%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매출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뭔가 좀 아쉬웠다라는 반응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4분기 연속으로 이번에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을 감소하더라도 매출의 전망치보다는 좀 나름은 선방했다라고 먼저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주당 이금 예상은 좀 넘나들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완벽했느냐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조금 더 팔렸고요. 또 하나는 역시 서비스 매출이 조금 더 좋았죠. 졌는데 나머지는 다 생각보다 좀 덜 팔렸다라고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아이패드는 아이패드 여전히 좀 안 좋았고요. 맥이 좀 기대를 모았던 부분인데 맥도 마찬가지 좀 마이너스 났고요. 웨어러블도 상당히 핫핫 거래했는데 웨어러블도 지금 이번에 좀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제가 마이너스 났던 거는 눈높이를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예.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성적표를 보면 지금 보시면 한 B0, B 플러스 정도 보는 것이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파란색은 한 세 개밖에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프로덕트 자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제품과 서비스로 보면 제품 자체는 소폭 마이너스 났거든요. 예.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족한 면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건 나쁘지 않아요. not bad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럼요. 영어를 네. 보면. 오늘의 주제는 오늘의 이 평가에 대한 원래가 일반적인 평가는 not bad, not great입니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래 뜨뜻미지근하네요. 뜨뜻미지근한 어떤 결과가 나왔던 거에 대한 평가라고 보여주면 좋겠고요. 다만 이번에도 애플은 이번 팬데믹 이후에는 단 한 차례도 가이던스를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가이던스를 발표 안 했고요. 또 지역별로 보면 역시 중국에서의 매출이 이번에 좀 부족하게 나왔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중국에서의 매출 압박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오늘 주가를 시간에서 좀 안 좋게 나온 결과로 보고 있는데 너무 큰 걱정보다는 아마 이거는 월가의 평가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오르는 거에 대한 약간의 반작용 정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말씀드린 대로 화면 나간 것보다 조금 더 낙폭이 진행이 되면서 3%대 약세.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서도 애플이 참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계신데 그래도 월가의 평가를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서 천천히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이 종목은 정말 핫했죠. 팔란티어입니다. 큰 물로 갈 때가 됐을까요? 흑자 전환 실적이 제가 세어보니까 어느덧 4개 분기 연속이더라고요. 이러면 이제 큰 물, 그러니까 S&P 500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는 또 애플이랑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있고 오늘 워낙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의 피크는 오늘로서 좀 피크 아웃이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팔란티어만 보면 주당이 6센트가 예상됐는데 7센트가 났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출은 5억 5,500만 달러가 예상됐는데 5억 5,800만 달러가 나왔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가 1.47억 예상됐는데 1.72억 달러가 나왔는데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4분기 연속 흑자가 나왔는데 이제 알렉스 카프라는 그런 경영자를 이해하셔야 되겠는데 예. 어찌 보면 상당히 좀 도도한 입장, 자신감이 지나칠 정도로 그냥 확신에 차 있는 분인데 이분은 지난 분기에도 이제 우리는 S&P 500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분기 연속했기 때문에 이거 들어간다. 이건 자기네가 어디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닌데 자기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을 맞춰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나 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고 바로 그 기대감 때문에 올해 있었던 세 번의 실적마다 주가는 크게 갭상승했었고 결국은 제자리를 다 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갭 상승할 때는 가격까지는 안 내려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분기 거는 다시 다 메꿔놨기 때문에 너무 이 자체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렉스 카프는 오늘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이 회사가 AI 관련된 플랫폼 하나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초기 2달밖에 안 됐는데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그러면서 유례없는 수요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알렉사 카프는 이제 피터 티엘과 더불어서 상당히 기묘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제 경영자고 워낙 천재 같은 사람인데 알렉스 카프는 작년 이맘때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S&P 500도 계속 떨어지고 나스닥도 떨어지고 작년에 베어마켓들하고 엄청나게 어려웠을 때 아닙니까? 작년 딱 요 시기쯤에 인터뷰했던 기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데 그때 다들 어려웠을 텐데 자기는 이 시장이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그럼 진짜 이 경쟁이 심해지고 주가 떨어질 텐데
앞으로 4, 5년 정도 되면 경쟁자는 없을 거다. 자기 혼자 살아남는다고 했던 그 정도의 어떤 좀 지나치게 어떤 자신감 얘기하는 그렇군요. 사람. 그러니까 젠스랑의 곱하기 10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 자신감에 뭉쳐 있는 거고 물론 실력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이라고 네.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주가는 또 한번 20% 올라갔는데 이게 뭐 자주 있었던 일이다. 이 회사한테는. 그래서 진짜 장기적으로 보는 분들은 스타디를 꾸준히 하시면서 팔로우업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 오늘 자체 무슨 알렉스 카프가 S&P 500 들어가는 조건을 갖췄다. 이거는 처음 있는 일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도 꼭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면 또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네요. 팔란티어까지 봤고요. 자, 마지막 하스탁은 스타벅스입니다. 왜 우리가 뭐 흔히 얼죽아라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뭐 보통 뜨겁게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번에 스타벅스에서도 찬 음료 수요가 증가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맞습니다. 물론 이거 아메리카노라는 거 자체가 그 커피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선 뭐 했지만 그런 얘기 아메리카노 뭐 이틀에서 마시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다는 얘기 그렇더라고요. 많이 예. 보셨잖아요. 그 해외에서는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렇게 들어본 적이 별로 없었는 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네. 요즘은 서양 사람도 엄청 마시죠. 아, 그래요? 네, 아이스드 아메리카노 해갖고 엄청 마시고 그런 찬 음료를 해놓은 거를 뭐 매장에서도 파니까요. 인기 있는 건 분명히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아메리카보다 그보다 더 비싼 음료들이 많이 팔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워낙 음료가 아메리카노보다 훨씬 비싼 거니 많잖아요. 그렇죠. 여러 스타벅스 매장 가면.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메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더 많이 팔렸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튼 실적이 나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0.97달러, 1달러가 안 딸 거라고 생각했는데 1.26달러에 이익이 났고요. 매출도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는데 가장 이번에 관전 포인트 역시 애플도 마찬가지였지만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작년에요. 이 작년 3분기에는 동일 점포 매출이 마이너스 16%였는데요. 이번에는 플러스 5%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잘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6.3%가 예상됐는데 8%가 나왔기 때문에 좀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시각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나름 한 10% 반등해서 모처럼 이제 또 100달러를 또 회복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냉정히 보면 요즘 스타벅스가요, 미국에서 매장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특이한 그래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매장 점포 수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데 평균 매장 뭐라 하죠? 면적 있죠? 네.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 하면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서부터 얘기하는 거가 세컨드 홈의 개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는 오랫동안 여러분 PC 쓰고 뭐 이렇게 그렇죠. 눈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는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스타벅스는 그런 걸 하라고 만든 회사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커피를 안 사도 거기 있어도 된다고 하던데요.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만 예. 하여튼 그런 회사였는데 예. 지금보다는 미국 사람들도 분위기가 그런 앉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테이크아웃 위주로 많이 가는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10평 하던 걸 5평을 줄이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테이크아웃 위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스타벅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업계에서 지금 최고 선봉을 하는 것은 더치브로라고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네. 심볼은 BROS인데요. 더치브로가 올해 한 3배 정도 그 방문자 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방문자 수의 증가가 보니 더치브로스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렇군요. 다른 트렌드가 뭔가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타벅스가 면적을 줄이고 있다. 미국도 테이크아웃이 확실히 좀 대세로 기울고 있나 봅니다. 이 외에도 오늘 실적을 발표한 중요한 기업들이 많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또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장 전에 발표된 것은 역시 일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가 여러분들 관심권에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중요하죠. 일라릴리는 주당 손실이 예상됐는데 주당 이익을 발표했고요. 매출도 90억 예상됐는데 95억을 얘기하면서 주가 오늘도 좀 올라가는 모습. 그렇지만 사상제 효과는 아직은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2023년 주당 이익의 가이던스 약간 좀 내린 모습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다시 사상체 효과 수준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이니까요. 크로네라는 단위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4.81 크로네였었는데 예상이 5 크로네로
더 높게 나왔고요. 매출도 더 높게 나왔고 내년도에 일단 미국에서의 판매량을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연 시장이라는 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올해도 올 여름에 몇 년 동안 못 갔던 거 여러분들은 워터밤 이런 거 엄청 많이 가신 거 아닙니까? 젊은 분들. 그럼요. 네. 근데 미국에서 이번에 지금 가장 핫했던 인물들은 테일러 스위프트 아실 것 같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랑 역시 비욘세의 유럽 투어가 핫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게 라이브 네이션이거든요. 완전 초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주당 1.27달러가 예상됐는데 1.78달러가 나왔고요. 매출은 69.9억이 예상됐는데 81.5억 달러가 나면서 오늘 시간에서 5% 정도가량 올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라이브 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드래프트 킹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래프트 킹즈는 이제 이런 걸 또 본질적으로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건 배팅. 이제 예. 불법 회사라고 보시면 우리나라 예. 이런 비즈니스가 안 됩니다, 이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하더라도 어떤 갬블링은 나라에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건 개인 회사들이 하는 건데 바로 스포츠 배팅.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배팅도 같이 하는 쪽이 되겠는데요. 역시 주당 이익이 손실이지만 예상보다 좀 적게 나왔고요. 매출도 지금 깜짝 매출이 나와서 예상보다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문제는 가이던스도 완전히 급증한 내년 걸 확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서 지금 7%, 정규장에서도 6%대 올라갔는데 시간에서도 7%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한편 에어비앤비는 어저께 실적 발표했는데요. 실적 발표할 때 이번 진행되는 분기에 어떤 가이던스에 대해서 좀 낮추는 모습. 월가 예상치보다 못 맞췄고 변동성이 예상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대로 목표 주가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는 좀 하락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마지막으로 쇼피파이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피파이가 주가가 엄청 비쌌다가 2021년, 22년에 7분의 8분의 1 정도까지 떨어졌던 건데요. 그랬죠. 오늘 또 한 번에 또 슈퍼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쇼피파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참 분위기 안 좋을 때는 실적도 다 나쁜 것만 찾아다녔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좀 좋아지니까 오히려 또 그 안에서 호재를 찾아가려는 모습이 참 시장 재밌지만 어렵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이번 주 순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돌아옵니다. 오전 5시 55분에 찾아뵐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